아니, 테슬라가 진짜 왜 이러지?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가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근에 모델3 페이스리프트 가격도 올리지 않고 동결시킨다더니 이번엔 또 가격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항상 1등의 움직임은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에 진심인 이유가 분명 존재하고 이걸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끼칠 영향이 분명해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는 아예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건데 보통 이런 건 중국 시장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일단 중국에서 가격을 내리는 건 맞는데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세한 건 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가격을 내리는 건 모델 3랑 모델 Y입니다.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기도 하면서 저렴한 가격이 통하는 그런 차들이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는 취지는 이미 많이 설명해드렸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가 절대적인 숫자로 테슬라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이제 테슬라도 매출과 실적은 안정화가 충분히 됐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실적과 같이 최초라 불릴 만한 타이틀도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판매량과 점유율이 올해는 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하에 따른 접근과 수요 상승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내렸는지 보니까 모델 3는 기존에 4,500만원 정도 하던 걸 5.9% 내렸고요. 모델 Y는 기존 가격에서 2.8%를 내려서 4,740만원 정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라면 모르겠는데 테슬라이기 때문에 여파가 좀 큽니다. 일단 중국 브랜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홍콩 증시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장 종료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샤오펑은 5% 이상, 리오는 2%, 리오토는 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전기차 시장을 더 치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죠. 작년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이 당시 테슬라를 시작으로 중국 샤오펑, 비아디 이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예정이 없던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서 중국 국영 기업인 체리 자동차도 가격 인하를 결정하고 비아디도 300만원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특히 이런 게 두드러지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은 즉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내려요. 그러면 중국 회사들도 가격을 바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테슬라가 여기에 반격할 만한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카드는 또 신차 같은 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런 카드가 없다 보니 우선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문제는 이런 눈치 싸움이 중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델 3 페이스리프트의 판매가 시작됐거든요. 신형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기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모든 트림 가격이 기존 모델과 동일한데요. 스탠다드 후륜 구동은 약 5,100만원, 롱레인지 4륜 구동은 약 6,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보통 신형이 출시되면 심지어 페이스리프트면 큰 변화잖아요.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과 구성, 서스펜션 개선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가격을 동결시켰다는 건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출시될 차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게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중요한 내용일 거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중국이나 미국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약간 반강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아무리 배가 아파도 잇몸 일으키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 근육이 키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 요구가 없다? 그러면 가격을 내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 단가 절약 노하우를 연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곧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4천만원인 차를 한국에서만 8천만원으로 팔 수는 없는 거니까요. 테슬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브랜드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브랜드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할 게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건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슬라처럼 가격만 내려도 주목을 많이 받고 이게 곧 판매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힘듭니다. 저가형 전기차라고 내놓거나 예고한 차들이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도 크죠. 사실 뭐 이건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소형차를 중형차 가격으로 사라고 하는 꼴인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앞으로 출시될 신형 전기차들도 필살기 치곤 약하다고 했잖아요. 캐스퍼 전기차는 레이 전기차랑 스펙과 가격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판매량도 레이 전기차랑 비슷할 거고요. 아이오닉 7은 보급형, 저가형이라는 키워드와 거리가 먼 차이기 때문에 가성비 전기차 전략과도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저렴한 가격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국내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간다면 여전히 한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테슬라만 우위일 거라고 보는 거죠. 가격 때문에 잘 팔리는 전기차는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다른 국산차 회사들도 필요한 전략인데 그럴 의지도
딱히 안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차를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왜? 그냥 우리 소비자들은 불편하지도 않고 더 저렴하기까지 한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지금 가성비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다양성이라는 것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렴하면서 선택지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건데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국산차 선택지만 6가지나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 이렇게나 다양했다고요. 이때는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는 르쌍쇼에도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중형 세단 시장에선 말리부와 SM6가 소나타를 위협했고 소형 SUV 시장은 티볼리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르쌍쇼가 뒤처지면서 선택지가 현대기아차로 줄어들었고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작년 현대차그룹 점유율이 무려 73%나 됐죠. 수입차 포함 10대 중 7대 이상은 현대기아차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올해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르노는 오로라 1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신차를 투입할 건데 현대기아차도 이 흐름을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차가 많아진다는 소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 시장 자체가 가격과 상품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즉 여기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거나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하되 상품성은 더 좋아져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건 또 뭐랑 연결되죠? 전기차 시장이 더 각박해진다는 것과도 연결되죠. 왜냐면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랑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판매량이 오르든 할 거잖아요. 이전에는 전기차 가격이 500만원 정도만 저렴해지면 됐다면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저렴해져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현대차그룹이 한국에서 전기차도 많이 팔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면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KGM은 머리가 더 아플 겁니다. 전기차에 올인하는 듯 했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 발표는 비교적 늦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전기차 개발을 살짝 뒤로 미루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예정보다 빠르게 도입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KGM은 좀 더 확실한 이유가 어차피 한국 시장 비중이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명확하고 이런 차가 회사 내에 없다는 것도 팩트니까요. 그래서 KGM도 내부적으로 이런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동향도 우리 소비자들한테 분명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 시장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최근에 중국이 아이폰 몰아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죠. 화웨이 같은 브랜드들이 반격하고 중국은 또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을 대놓고 밀어주다 보니 애플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전략은 겉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해외 기업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 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아이폰 중국 판매량이 줄었고 올해 첫 주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0%나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도 전체적인 기조는 이거랑 비슷하죠.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를 밀어주고 해외 전기차 회사들은 어렵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건 영향력입니다. 스마트폰은 어쨌든 애플하고 삼성이 글로벌 점유율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살짝 견제가 필요한데요. 중국 자국 판매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출 물량 실적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국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2%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수출을 포함한 중국 신차 판매 대수를 종합한 건데 판매 대수로 치면 무려 3,9만 4천 대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1.6%였고 전년 대비 37.9%가 늘어난 겁니다. 중국 판매량까지 종합한 통계 자료라서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출 물량 통계만 따로 취재를 해봤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출 물량이 100만 대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에 200만 대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300만 대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491만 대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57.9%나 늘어난 거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국 1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11월 통계까지만 나와 있는데 자동차 수출 대국이라 하면 일본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약 400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12월 마지막 한 달분이 추가돼도 중국과의 90만 대 차이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중국의 통계 자료는 중국 자국 판매량으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편견이 깨졌다는 거죠. 작년에는 특히 중국 내 가격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전략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중국이나 테슬라를 따라가기만 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신차 출시나 혁신 기술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전략은 충분히 추월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정상화 바람에서도 뒤처지고 결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거죠.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나머지 상위권은 기존 자동차 지주사들이 나눠 가지는 정도로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선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차만 조금 있을 뿐이지 상품성이 좋아지고 가격이 정상화되는 건 어쨌든 일어날 일이니까요. 다만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이 속도로 가는 게 맞는지 방향은 제대로 된 건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전망을 하자면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현상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치열해지고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이 경쟁에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를 통해 전기차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지나고 나면 전기차도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서 어쨌든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가 과도기 자체를 굉장히 잘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모델 Y 페이스리프트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얘는 또 가격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